데이터베이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규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면서 딱 한 가지 개념을 관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두고 계셔라.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제 데이터 무결성이죠. 이 데이터 무결성을 이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규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다행히도 이 정규화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뭔가 표현을 하거나 완벽하게 뭔가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이런 이론이 필요하다의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나오는 레벨에 맞춰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 대해서.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를 배우려면 함수적 종속이라는 이 종속성의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데이터 종속성을 먼저 봅니다. 종속성. 이 종속성은 데이터 간에 어떠한 의존 관계, 그러니까 얘 없으면 난 안 돼, 이런 개념이 있냐,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데이터 구조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종속성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함수 종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딱 이해가 되면 이 뒷부분이 쉽게 풀립니다.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일단 함수 종속. 다른 속성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의 종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속성을 유일하게 식별한다. 이 유일하게 식별한다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렵거나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냐면, 다른 속성을 유일하게 식별한다. 얘로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A, B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생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뭔가 검색을 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검색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홍길동을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학생이 무조건 딱 한 명만 나올까요? 요걸 고민해 보세요.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봤을 때를 고려해 보란 얘기죠. 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2명, 3명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홍길동만으론 이 각각의 개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요 유일하게 식별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뭔가를 검색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딱 한 명만, 이 학생의 경우에는 딱 한 명의 학생만 검색할 수 있는 속성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고민할 수 있는 게 학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는 연락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학번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지만 학번은 이 학생이 여기에 딱 등록된 순간 한 번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번으로 검색하면 그 관련된 학생은 무조건 딱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이 개념이 함수 종속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A 속성이 B 속성을 유일하게 식별한다 라는 개념이, B 속성은 A 속성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A를 결정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B를 종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정자를 보면 종속성 규명의 기준이 된다. 포인트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종속자는 결정자에 의해 값이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여기다 써놓은 부분에서 학번에서 학생,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맞는 거죠. 학번을 통해서 학생을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일한 한 명을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번이 결정자가 되는 거고요. 이 결정자에 의해서 검색되는 속성들은 다 종속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학번은 당연히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학번을 기본 키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념을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학번을 검색하면
학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함수 종속입니다. 종속이라는 개념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찌됐건 이 함수 종속은 무조건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요거까지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은 다치 종속, 다가 종속이라고도 표현해요. 말 그대로 여러 값이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결정자가 서로 관련이 없는 속성들을 결정하는 종속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서 G가 결정자예요. G가 결정자인데 이 결정자를 검색하면 H랑 J의 정보를 같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H와 J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다치 종속, 다가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조인 종속은 조인은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너도 껴 이 얘긴데 뭔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분해됐다가 그걸 다시 합칠 수 있는 종속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셋 이상의 릴레이션으로 분해를 한 뒤에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종속성. 당연히 이렇게 종속이 되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공통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키를 기준으로 다시 조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속성, 요게 조인 종속이다. 이런 얘기죠. 요걸 실제로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어떤 특징들로 구분이 되는지를 공부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종속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내려와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가볍게 보세요. 자, 일단 폐포라는 게 있습니다. 폐포라는 거는 종속되었다고 추론 가능한 모든 속성의 집합, 자신을 포함한 모든 속성의 집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속성의 폐포라고 하면 식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쓰면 학생 속성의 폐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에 포함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규칙이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려운 거에 대해서 아예 안 나오고요. 규칙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쩌다가 한 번 나왔나 안 나왔나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규칙을 엄청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가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반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증가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지, 실제 이 규칙을 활용해서 어떠한 답을 도출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보는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 뭐 기능장, 기술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데서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후순위로 규칙을 외우더라도 가장 후순위로 두고 외워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함수 종속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이제 시험 나오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 오늘 배워야 할 핵심 정규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정규화가 뭔지, 우리 정규화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봤던 거거든요. 정규화는 무결성을 보호하고,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고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정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모델을 단순화시켜서 유연성,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변형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영향을 적게 받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대신에 단순해지기 때문에 접근성은 복잡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 하나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으면 그 표만 방문하면, 이게 방문을 접근한다고 표현한 거죠. 그 표만 방문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잘게 쪼갠 거예요. 데이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방문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 경로가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정규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의 이상현상이라는 걸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현상을 제거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건 다 외우지 마시고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이런 특성이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이 무결성이라는 개념에 이득이 되는 용어인지 아니면 다른 특징인지,
안 좋은 특징인지를 보시면 되고 좋은 건 다 여기에 때려 박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결성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이상현상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꽤 나옵니다. 뜻 말고요. 네, 뜻도 봐야겠죠? 자, 삽입 이상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튜플 단위로 데이터를 삽입하니까 데이터를 삽입할 때 관련 없는 정보도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정보만 삽입을 하고 싶은데 A라는 정보를 삽입하려면 B라는 정보도 함께 넣어야지 안 그러면 들어가지가 않는 경우 요게 삽입할 때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삽입 이상입니다. 또 갱신 이상은 데이터를 변경할 때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학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학번이 1, 2, 3, 4인데 1, 2, 3, 5로 바뀌었어요. 또는 연락처가 뭐 00007인데 뭐 00008로 바뀌었어요. 이럴 때 다른 데이터는 안 바뀌어가지고 어떤 데이터에서는 어떤 테이블에서는 뭐 0007인데 어떤 데이터에서는 0008이에요. 그럼 서로 데이터가 일치하지가 않죠. 이럴 때 발생하는 게 갱신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삭제 이상은 튜플 삭제할 때 데이터를 삭제할 때 관련된 정보도 함께 삭제하지 않으면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삭제가 되는 그런 형태를 삭제 이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정리를 하면 삽입하거나 갱신하거나 삭제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상현상이 제거되는 그 원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정규화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규형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3가지, 고급 3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간단하게 볼게요. 자, 기본 정규형은 일단은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까지가 기본 정규형입니다. 이 정규형이 노멀레이제이션 폼 해가지고 이제 NF, 약어로 1NF, 2NF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단 1번부터 보면은 제1정규형은 도메인이 원작값만 가지도록 분해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원작값이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의미 있는 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이라는 단어죠. 근데 얘를 수와 학으로 쪼개면 수학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럼 얘는 쪼개면 안 되겠죠. 그럼 쪼개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데이터 한 칸 안에 표의 한 칸에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쪼갤 수 있죠. 수학과 영어와 국어로 쪼갤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제1정규형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의 모든 속성의 도메인이 원작값을 가진다면 1정규형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표를 결국 나열되면 안 되고 표로 구분이 돼서 나열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있어요. 뭐 홍길동이라고 하죠. 길동이가 공부하는 과목이 이렇게 써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지금 현재 제1정규형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밑에 아래로 뭐 영어, 국어 이런 식으로 쪼개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 과목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중복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원자성을 보장해야 얘네들이 서로 데이터가 갈라지고 쪼개질 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과정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제2정규형인데 제2정규형은 말이 좀 많죠. 제2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함수 종속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함수 종속이 사실 2가지예요. 완전 함수 종속이 있고요. 부분 함수 종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함수 종속은 종속자가 모든 결정자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부분은 말 그대로 일부분의 결정자에만 종속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규형은 완전 함수 종속만 존재하면 제2정규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완전 함수 종속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학번 아래에 여기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이게 기본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는 학번하고 과목이 같이 기본키예요. 이게 구분이 되시죠? 여기는 학번이 하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름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학번 1111을 검색하면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학번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이름, 성별,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지금 완전 함수 종속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학번하고 과목을 검색하면 성적을 알 수 있어요. 학번만 검색해서는 성적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1111 학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공부하는 과목이 여러 개일 거잖아요. 그러면 과목별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학번하고 과목을 같이 집어넣어야지 성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번하고 과목이 둘 다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자에 의해서 성적이라는 종속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학번하고 과목을 같이 기본키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름 보세요. 이 이름은 과목이 필요 없죠. 여기선 학번 하나만 가지고도 이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키는 두 개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본키 중에 일부만 이용해서 이름을 알 수 있다고요. 요게 부분함수 종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함수 종속을 없애도록 표를 만들어야 된다. 정확하게는 릴레이션을 분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2정규형이에요.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요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3정규형입니다. 자,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자가 아닌, 일단 읽어볼게요. 결정자가 아닌 모든 속성이 릴레이션의 기본키에 이행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면 3정규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아래에 있는 표로 같이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도서 코드가 지금 기본키죠. 도서 코드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도서 코드로 도서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코드를 검색하면 저자명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해당 도서의 저자도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도서 코드를 빼고 도서만 검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도서만 검색을 하면은 이제 도서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도서명을 검색했을 때 이 도서명 가지고도 저자가 검색이 되잖아요. 우리가 도서 가지고 저자 검색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 표 안에서 이 저자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행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 어떤 그 데이터를 이제 종속한다고 할까요? 종속할 때 결정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행적 함수 종속인데 이걸 없애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서 코드만 가지고 이제 저자를 확인할 수 있게끔, 또는 도서명만 가지고 저자를 확인할 수 있게끔 요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 두 개의 표로 쪼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제 책에는 나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죠? 도서 코드랑 코드라고만 쓸게요. 하고 이제 도서명을 가진 표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도서명과 그 다음에 저자, 이렇게만 나와 있는 표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지 않죠. 이러면 제3정규형을 만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정규형이고, 웬만한 대부분의 테이블이라든지 릴레이션들은 요 기본 정규형 3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은 쓸만한 테이블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운영적인 특징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고급 정규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급 정규형은 이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고 이야기하는 BCNF, 그 다음에 제4 정규형, 제5 정규형인데, 얘네들은 예시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책에는 예시가 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왜 필요 없냐면 실제 구현이 어려워요. 보통 제3까지 가면 끝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기려면 표의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거나 엄청 복잡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필기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구나. 그 자격증뿐 아니라 어떤 필기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 필기시험의 문제 크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표의 크기를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아무리 커져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 큰 테이블이라든지 큰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수능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는 요 정도 작은 이 테이블 정도만 분석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그런 예시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시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 정규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특징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BCNF는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종속을 제거하는 거예요. 결정자가 밑줄이 안 쳐져 있으면 그거를 제거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자가 밑줄이 쳐져 있으면 BCNF에 해당합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4 정규형, 얘는 다치 종속, 다가 종속, 우리 앞에서 잠깐 봤죠? 그걸 제거하는 거를 제4 정규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 BCNF까지 넘어오면 이게 있을 리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자, 후보키를 통하지 않는 조인 종속을 제거한다.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4 정규형이면은 다치 종속이라는 말이 무조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5 정규형은 조인 종속이라는 말이 무조건 보여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보고, 여기서 뭔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 나중에 이제 그런 요청이 많으면 제가 요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부하는 데는 요 정도면 충분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증이라는 부분을 같이 좀 볼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놨습니다. 왜 압축을 해놨을까요?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딱 항목이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그냥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뭐 그 정도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좋은 데이터 모델은 뭐냐?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데이터 모델은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는 모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결성. 자,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구현되어야 됩니다. 완벽이 아니라 완전이라고 했죠. 완전이라는 거는 일단 있을 것만 다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요구사항 완전 구현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에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정교화 같은 걸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평가의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책에도 여러 가지 페이지에 여러 가지 글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확률은 좀 적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반영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성, 완전성 이렇게 써 있죠. 업무 관련 데이터의 완전한 정의. 완전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자, 완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테스트 공부할 때 오류 부재 궤변이라고 해서 테스트할 때 결함이 아무리 발견이 적게 돼도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구현하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규칙 공부를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데이터도 완전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좋은 품질의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을 배제하고, 이제 중복은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 규칙과 의사소통에 관련돼서 이 좋은 데이터 모델 가지고 동일한 판단을 해서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동일하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데이터 구조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 비슷한 것들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조작해도 딱 일관되게 조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안정, 확장, 활용, 간결, 통합, 준거, 이 준거는 법적 준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신성,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어야 좋은 데이터 모델이다라는 건데, 이 아래쪽에 제가 점점점을 한 이유는 이거 말고도 긍정적인 표현은 무엇이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하나하나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 이 무결성이라는 걸 지키기 위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거를 하나 딱 고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쨌든 그래서 함수 종속, 그리고 이 정규화 단계, 요 단계별 특징을 공부를 해놔야 문제 풀 때 조금 더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